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새롭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 장대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번 연도 이제 커리큘럼과 관련돼서 뭐 제 인사 영상이기도 하죠. 동시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일단 안내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제가 지향하는 거는 이제 쉬운 영어예요. 쉬운 영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난이도를 엄청 쉬운 걸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쉽게 가르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강의도 구상하고 교재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는 겁니다. 네, 쉽게 가르치겠다라는 게 제 목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목차죠. 자, 목차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냐면 제 이름에다가 어자를 붙여서 뭐 제 이름이 장대영인데 영어를 붙여서 장대영어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드려요. 먼저 제가 가르치는 지금 이 공시 영어의 목표, 그죠? 뭐 목표는 당연히 합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영어 점수를 만드는 게 목표지만 이걸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에 맞는 제 스스로의 커리큘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대영어의 목표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간 내에 풀어서 합격권 점수 만들기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멘트만 딱 들었을 때는 너무 진부한 얘기입니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 수험가에서 시간이라는 단어 많이 듣고 합격권, 뭐 합격, 이제 이런 뭐 합격 영어, 합격 점수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은 얘기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의미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제가 이걸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 내에 풀어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요, 공시를 이제 처음에 접할 때는 이제 그런 감각이 없겠으나 이제 공시를 공부하면서 계속 공시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점점 더 시험에 다가올수록 목표하고 있는 시험에 다가올수록 우리 뭐 하죠? 문제풀이라는 걸 하고 모의고사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과목 내에서 영어를 몇 분을 할애할 것이며 그 다음에 영어를 푸는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시험에 다가올수록 이 시간이라는 말에 굉장한 우리는 압박감을 받게 돼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합격권 점수 만들기라는 것도 사실 따로 떼어놓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의미 있는 얘기다.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시간 내에 풀었다 치자 얘기야. 시간 내에 풀었어. 시간 내에 풀었는데 뭐야? 점수가 합격하기에는 부족한 점수가 나온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영원한 딜레마긴 한데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이 점수를 더 잘 맞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 그죠? 또 시간 내에 풀려고 노력했더니 정확성이 떨어져. 이게 영원한 딜레마예요.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 수능을 이제 치러봤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큰 목표 하에 제 세세한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법부터 독해까지 균형 잡힌 학습을 진행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 방문각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공무원 강의를 진행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독해에 자신감이 있고 독해에 대해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와 관련된 제 이제 오래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공시에 진입한 지가 제가 한 7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 진입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란 모습을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진입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걸 이렇게 관찰해봤더니 수험생들 상담도 많이 해봤고 근데 너무 문법 위주로 진행을 하는 거야. 아니 수업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공부할 때도 영어를 문법 위주로 아니 뭐 단어도 꾸준히 외우시지만 단어 문법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문법 위주로 공부를 자기가 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그럼 반응이 보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문법이 네 문제였으니까 지금 세 문제로 줄었죠. 문법이 네 문제였을 때 선생님 문법 네 문제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감이 가요. 그렇죠. 문법 네 문제 다 맞춰야죠. 그죠? 그 당시에 지금은 세 문제고요. 세 문제 다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대답은 제가 납득이 됐어요. 그래요? 그럼 전략적으로 문법 빨리 완벽하게 만드시고 독해로 가겠다라는 건데 저는 독해랑 같이 진행하셨으면 하는데 뭐 목표가 그러하다고 하니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응 같은 경우는 저는 납득이 안 갔었어요. 그 두 번째 반응이 뭐였냐? 선생님, 문법을 잘해야 독해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공시는 이제 7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뭡니까? 영어 강의라는 걸 한 게 이제 15년 차예요. 저는 그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법을 잘하면 독해를 잘하게 된다? 어디서부터 그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됐는지 저는 원인은 모르겠으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걸 제가 이제 수업에서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야 여러분을 설득을 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백날, 문법과 독해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설득시켜 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이 합격권 점수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자체가 독해에 치중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독해를 신경 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학습을 저는 계속 유도를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간결하지만 확실한 이론 정리.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부예요. 자, 지금 이제 출제 기조가 바뀌면서 영어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수업 수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간결, 심플 이런 말이 많이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용할게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저기 이렇게 써놨어요. 사후적 설명 X라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 개념을 잡고 이 개념과 문제 풀 때에 사용이 안 되는 그러한 불균형, 저는 그걸 깨고 싶은 거예요. 사후적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뭐 문법도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지금 납득이 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보면 독해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독해에 대한 사후적 설명이 뭐냐? 자, 만약에 어떤 문제의 정답이 3번이었어. 그게 제목을 고르라는 문제였다고 쳐봐. 그럼 이게 정답이 3번이었어. 그러면 3번에 대한 답의 근거가 본문에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 이게 사후적 설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답에 끼워 맞추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장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니까 근거가 여기 있었다가 아니라 선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지문을 읽잖아. 지문에 여기가 중요 문장인 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 중요 문장을 중심으로 답을 고르니 3번이더라. 채점을 했더니 맞더라. 이게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도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선지에 끼워 맞추는 그런 훈련은 여러분 이제 안 됩니다. 독해 문제 수가 많아졌어요. 물론 실용문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독해 문항수의 압박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본인이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독해라면 이걸 근거로 답이 몇 번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한테 이 방법론을 가리킬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할 때 또한 그 방식대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봤을 때 또는 밑줄이 그어진 그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게 정답이 여기서 물어보는 문법 포인트가 뭐다. 그러니 이 밑줄은 맞다 틀리다.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제가 여기다 써놓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요것도 비슷한 건데요. 이 다양한 문제풀이 중 발생하는 적용 오류에 대한 교정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어. 근데 요 한마디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수업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 풀 때 안 보여요.
문제 풀 때 안 돼요. 그제요? 그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요 사후적 설명식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의 방법론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그거에 맞춰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게 바로 요 큰 타이틀 안에 들어갔던 내용들입니다. 직렬별 전공 과목 풀이 시간까지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겠다. 뭐 요 얘기는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한두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목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방법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관성 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방법론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론이라는 게 아주 진부한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뭐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정말 진부한 비유죠.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자. 그러니까 저 또한 영어라는 게 무슨 텍스트가 정해져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우리 비교를 해보면 고등학교 내신처럼, 물론 요새 고등학교 내신은 이제 문장을 막 선생님들이 바꾸시지만 어찌됐든 자, 텍스트를 그래도 내가 암기를 하고 이거를 익숙해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지문과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 보는 지문에서 처음 보는 문장에서 내가 답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죠? 어떤 내가 계속 봤던 기출 문제를 반복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이따가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 단어로 포인트를 찾는 법, 그 다음에 밑줄에 뭐에 밑줄이 그어졌을 때 뭘 의심해야 되는지, 자, 요런 것들을,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기본 개념 수업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긴 해요. 기본 수업이 끝나야 요런 것들이 전달이 가능해지는데, 일단 요런 확실한 무기를 여러분한테 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예시 봅시다. 그 다음에 구문은 자, 제가 여기 써놓은 얘기부터 또 마찬가지로 할게요. 문법 용어를 파괴하겠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해석을 잘하려면 문법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라 그랬죠? 문법 용어를 아예 안 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저도 문법 용어에 최소한의 문법 용어를 씁니다. 뭐 주어네, 목적어네, 동사네, 관계대명사네. 근데 그 개념을 알아야 이 문장이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문법 용어죠. 그러면 이제 문법 용어 정도야 우리끼리 소통을 위해서 관계대명사란 말을 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과 이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소유격이다 이런 거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문법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예요. 뭐 완전절이 왔네, 불완전절이 왔네. 그건 문법 문제 풀 때 필요한 거고, 해석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해석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테니 그거를 여러분이 훈련만 하시면 해석에는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어 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요. 사실 이 독해 문제 한 문제를 푼다라는 게 일치불일치 문제나 실용문 같은 거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 지문과 유형과 선지가 3박자예요. 그러면 저는 뭐 거창하게 사고 과정이라 써놨지만 제가 이제 독해 시간에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글의 종류는 어떻게 답을 유도해 갑니다. 이런 지문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고요. 유형별, 이 순서별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로 훈련을 합니다. 자, 우리 훈련했죠? 그럼 이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선지 분석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답을 4번이라고 골랐는데 답이 3번이래. 그러면 왜 4번이 답이 아니고 3번이 답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좀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답이 구성되어지는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줘서 훈련을 미리 해놔야 나중에 동영 시즌에 편안해지는 건데, 자, 해석으로 우겨 넣어서 해석하는 거, 이거를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들었던 영어 수업 중에서 싫었던 수업이거든요. 그죠? 해석으로 쫙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하고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하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고,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타임어택까지 고려해야 되는 수업 영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각각의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커리큘럼을 제시해야 되는데 목표만 설명하고 있네. 그 다음에 어휘는 빈출 어휘 중심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근데 또 중요한 얘기는 지금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타워즈라는 어휘 특강을 준비했는데 그 어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한 어휘 문제에 대한 대응력, 그다음 독해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에 대한 방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편의상 우리가 7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 1월까지를 그냥 뭐 말하기 편하게 상반기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상반기. 자, 7, 8월에는 당연히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과 스트럭처, 뭐 스트럭처 그냥 저는 구문을 스트럭처라고 해요. 물론 이제 구문을 뭐 신텍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스트럭처 구문, 그다음 리딩 요 수업을 7, 8월 과정에서 진행을 합니다. 개념 수업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펼쳐질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법 구문 독해를 개념 수업을 7, 8월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노량진에서 진행하는 그 수업의 순서와 거의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개념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개념 수업은 여러분이 뭐 기본 뭐 이론 수업 이렇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이 장대 영어 기출 문법, 즉 기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대 영어 기출 독해, 요렇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출인데 이제 기출에 좀 트렌드가 달라져야겠죠. 아니 기출은 이미 나왔던 문제들인데 트렌드가 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요. 지금 바뀐 기조, 올해부터 바뀌었던 이 시험, 국가직 시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샘플 두 개의 어떤 이 문제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요. 이제 문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법이 가장 많이 바뀌는 거니까 문법에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무조건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일단 문제 형태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여러분 어떤 형태가 있었어? 영장 문제. 이 공시 영어 문법 문제의 어떠한 트레이드 마크 같은 모습이었어요. 영장 문제, 한글을 주고 그거에 대한 문장이 올바르게 쓰였느냐, 잘못 쓰였느냐, 그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영장 문제는 단순히 문법 포인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제대로 옮겼느냐, 그죠? 어떤 해석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봐야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데 요 한글과 매치가 일어났냐 이것까지 봐야 되는 경우였어. 그 다음 통문장형. 통문장형 뭔지 아시죠?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이 있어. 밑줄도 안 그어놔. 지금은 밑줄 그어주시지. 근데 밑줄도 안 그어놓고 여기서 틀린 거 찾아라. 너무 막연하죠. 문법 포인트를 볼 줄 모른다면. 그죠?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와요. 첫 번째, 유형이 일단 달라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지엽적인 문제들이, 지엽적인 문법 포인트들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뭐 사형식 불가 동사라는 둥 이렇게 지엽적인 거, 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를 써야 되냐, for를 써야 되냐, of를 써야 되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문법 같은 경우를 지금 예를 드는 건데, 문법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건데, 실제 존재했던, 지금까지 쌓여있던 기출 문제를 다 푼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더 강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시간에 전공 과목 공부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트렌드에 맞는 기출 문제만 선별해서 교재를 구성하고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독해요. 독해는 이제 어차피 이 기출을 진행할 때쯤이면 이 바뀐 기조에 해당되는 기출은 올해 국가직과 이제 곧 있을 지방직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용문이라든지 어떤 이번 바뀐 기조에만 나오는 유형들은 기출 문제가 그거밖에 없죠. 다만 어떻게 보면 대입학,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그다음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제거 여기서 여러분 당락이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기출 독해에서 기존에 바뀌기 전 문제에서도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개념 시간에 설명했던 요 챕터에 맞춰서 독해 문제를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건 이제 뭐 기출 문제 OT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타워즈라는 어휘 특강을 이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트로이 목마 그래머 12월에 트로이 목마 리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제가 예시를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보여드릴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기존의 뭐 이제 수업들, 우리 이제 노량진에 있는 수업,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수업들과 너무 비슷한 수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뭐냐면 트로이 목마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시험장 가서 여러분의 합격권 점수를 만들어줄 어떤 비밀 무기 같은 걸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개념 시간에 다뤘던 문법을 실전 문제에서 발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개념 시간에 독해 시간에 또는 구문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트로이 목마라는 요 컨텐츠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대의 영어 주관지는 뭔지는 좀 이따가 2월에 이어지는 과정이니까 하반기 때 설명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 시간이 일단 어느 정도 저랑 호흡이 되고 나서부터는 요거에 맞춰서 요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하프를 9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트로이 목마 잠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문법의 예시인데요. 지금 영어 단어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화라는 이제 접근법을 알려드릴 텐데, 요 일반화라는 접근법이 지금 출제 기조에 더 맞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이 중요하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화라는 게 더 중요하지만 요 부분도 영어 단어 과정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엽적인 영어 단어는 뺄 거예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unless라는 단어가 딱 보였어. 문법 문제를 푸는데. 그럼 무조건 두 가지 포인트가 떠올라야 돼요. 단어를 보고 문법 포인트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그 과정으로만으로는 문제 풀 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수업을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문법 문제 풀 때는 안 보여요. 그게 이런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unless를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뭐야? 조건의 부사들을 이끄는 접수사는 미래시를 쓰면 안 된다.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두 번째, unless는 if 플러스 not으로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어를 한 번 더 쓰면 이 문장은 틀린다. 뭐 이런 것들. 여기 unless가 있는데 not을 한 번 더 쓰면 틀린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영어 단어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일반화라고 해서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럼 출제자가 뭘 물어본다가 보여야 돼요. 다만 제가 이걸 단순히 ing의 밑줄이 그어지면 동사의 개수 의심하세요. 그 다음에 능동수동 의심하세요. 그 다음에 동사의 성질 의심, 이렇게 나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요렇게 지금 뭡니까? OX 문장으로 문장 구조를 보는 법을 계속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제는 수능처럼 문장 구조와 관련된 문법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첫 바뀐 기조의 시험 국가직에서 어떤 한 문법 문제는 몇 번이 이제 번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밑줄 4개가요. 전부 다 ing였어요. 전부 다 ing였어요. 이런 식으로 뭐다? 여러분? 자, 문장 구조 내에서 ing의 정체가 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문법 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문법 포인트에 위배되는지 요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목마 리딩 편에서는 뭘 다루냐면 크게 4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이라는 소제목으로 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문과 관련된 트로이 목마인데, 우리가 일반 구문 시간에서는 우리가 좌에서 우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미지로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많이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이라는 요 과정에서는 좌에서 우로 읽는 법을 훈련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쭉쭉쭉 읽어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5가지 문장의 연결고리란 건 뭐냐면 두 문장 간의 연결관계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줄 알게 되면 어휘 문제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순서 삽입 제거, 나아가서 빈칸 문제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삭, 순간 삭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시간에 쪼들릴 때 불필요한 정보를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문 내에서 이 정보는 불필요함, 이 정보는 불필요함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진짜 중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빠르게 어떻게 문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요것들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독해 중에서 실용문이나 일치, 불일치 문제 빼고 우리가 당락을 가르는 대입학, 빈칸, 순서, 삽입, 제거 요런 문제만을 또 다루는 총정리하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 리딩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회사에서 수업을 할 때 이걸 프린트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재로 이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프인데요. 제가 이제 하프는 요거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뀐 출제 기조를 반영하는 하프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출제 기조가 바뀌었는데 계속 하프 문제를 푸는데 뭐 영장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통문장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내는 독해 유형이 들어가 있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출제 기조와 바뀐 형태의 문제를 그대로 내겠다는 거야. 어휘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지금 나오지도 않는 그런 문제를 또 낸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과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뀐 출제 기조를 반영한 하프를 진행할 것이고 요렇게 워커 단계가 1, 2, 3, 러너 단계가 1, 2, 에비에이터 단계가 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한 달에 요거 하나씩이에요. 시즌 1, 2, 3, 1, 2, 1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난이도를 나누신 거군요. 아닙니다. 저는 하프는 실전 문제와 비슷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갖다가 뭐 처음엔 쉬운 거, 그 다음에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 마지막에는 진짜 매운맛 이렇게 안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나눠놨습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워커는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이죠. 러너는 달려가는 사람, 에비에이터는 하늘을 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제목을 저렇게 바꿔놨느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하프를 진행할 때까지는 걸어다니는 수준이었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 이제 좀 달려갈 줄도 알고 막판에는 막 날아다닐 수 있다. 이런 제 어떤 생각을 담은 타이틀이지 저게 난이도를 상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하프가 9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2월까지 이렇게 하프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이 장대 영어 주간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주간지 형태로 편집을 해서 뭐 책으로 된다면 주간지 형태는 이제 뭐 1주차, 2주차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문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있고 독해 문제 있고 어쩌면 제가 이 당시에 판단하에 어휘 문제는 빼자. 그럼 문법하고 독해 중심으로만 훈련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1, 2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3월부터는 동영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또 여러분 저기 기본적인 우리 이제 공시에 있는 수업에 해당되는 이 동영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죠? 바뀐 출제 기조 그대로 문제를 구성하는 동영인데 뭐 이거는 각각의 수업의 OT 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죠? 제가 제 수업에만 있을 법한 것들을 좀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또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일단은 제 이 공시 영어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커리큘럼을 제시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게 마지막 얘기는 아닌데, 자, 개설 강좌는 선생님 또는 학원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내가 원래 구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컨텐츠가, 지금 시기에 필요한 컨텐츠가 생겼다 하면 그걸로 교체될 수 있다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첫째, 짧은 시간 내에 영어풀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과목별 균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영어 과목 이기주의를 발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수업을 많이 들으라고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제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할 겁니다. 그죠? 더 확장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목별 균형 감각을 갖춘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수업만 들어도 영어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를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고요. 자, 세 번째. 문법, 독해, 어휘의 균형. 제가 이 균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저 문법에 치우쳐서 수업하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저 문법과 어휘와 독해를 전부 다 균형 잡힌 수업을 하겠다. 요렇게 마지막에 약속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각의 수업은 각각의 수업에 대한 OT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제가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안내 영상으로 찾아뵙고, 또 수업을 또 선택해 주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정말 공시 영어에 여러 가지 꿀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